오늘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적겠지만 요란스럽게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는 밤이 되면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먼지가 비상입니다.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서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 4.6도, 부산 7.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제주 19도까지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소 날이 춥겠지만 곧바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올해의 순간은? 돌아보면 소중하고 애틋한 순간들로 가득했던 올해. 함께한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폐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DB의 마음속에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면도에 클렌징을 더한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면도날이 닿기 전 이물질을 제거.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신제품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olo. 가고 싶던 그 학교.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비싼데 약점까지? 마음이 탈 때 진실의 앱으로 초코 9,500원으로 어디서나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당신의 올해의 순간은 돌아보면 소중하고 애틋한 순간들로 가득했던 올해. 함께한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겸비가 당신의 하루를 맡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비싼데 약점까지? 마음이 탈 때 진실의 앱으로 초코 9,500원으로 어디서나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최근 고 전두환 씨 유해를 파주에 안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살아생전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전두환 씨의 뜻에 따라 유가족이 파주 땅을 임시 계약했다는 건데, 안장될 곳으로 알려진 땅 주인을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술을 못 마실 때가 있죠. 이럴 때 무알콜 맥주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이름이 맥주라서 그런지 마시다 보면 좀 취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은 건지 수상한 소문에서 확인해 보시죠.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 의자의 강력한 힘을 누워서 더 강력하게. 지금까지의 안마를 혁신합니다. 안마베드에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마침내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DB의 마음속에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탄만큼 할인 좋죠. 근데 그거 줄 거면 미리 주면 안 돼요? 에? 국내 최초 마일리지 선할인. 악사의 혜택은 디테일로부터. 악사.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오는 모던하우스. 새로운 기대도, 동화 같은 상상도. 모던하우스에선 기다림부터 크리스마스니까. 모던하우스.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olo.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이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의 흥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사망한 전두환 씨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두환 씨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할 것이라는 소식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1980년 9월 간접선거를 통해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1988년까지 재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최근 전 씨가 주도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가 흥행하면서 전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난 결제할 수가 없어. 1979년 12월 12일 전 씨는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각하, 계엄 확대, 국회 해산, 국보의 설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각하는 그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반란으로 수립된 정권은 결국 5.18 민주화운동 탄압의 결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씻지 못할 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씨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씨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데요. 전두환 씨가 파주 장산리에 묻히고 싶다고 유가족들이 이야기했다고 최근에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민분들이 전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요. 관련한 내용으로 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2021년 11월에 사망한 전 씨.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유해 안장 논란이 생긴 걸까요? 지금 이곳이 바로 당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2021년 11월 전두환 씨의 사망 이후 유해는 장지를 구하지 못해서 서울 연희동 자택 안쪽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전 씨 유족이 유해 안장을 알아봤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과거 전 씨가 썼다는 회고록.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전 씨 유해가 묻힐 계획이었다는 이곳, 북한 땅이 보인다는 전망대입니다. 지금 이 마을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도 현수막이 좀 걸려 있습니다. 전두환 유해가 문산은 웬 말이냐. 장산이 전두환 유해 안장 결사 반대라고 지금 쓰여져 있네요. 그놈의 여기다 뼈를 뿌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지민들도 상당히 분노를 해요. 반발이 크군요. 이건 쓰레기맨 입장보다 더한 거죠. 그 동네 후손들한테 이게 그 정체성과 이런 데서 그걸 어떻게 그거를 못 지켜주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많은 얘기 물어봤지만 찬성은 없었습니다. 전 씨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 국립묘지법에는 내란 목적 살인 등을 범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매장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씨의 유해 안장 계획은 얼마나 진행된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땅 주인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거 다였어. 이거 다예요, 다. 여기서부터 저 밑자락부터 저 입구까지. 어느 전에는 캠핑장 아니면 뭐 요양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흔쾌히 그냥 이제 팔려고까지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반응도 안 했죠. 말도 안 들리고 이제 안 팔아. 전 씨 유족이 제3자를 통해 대리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 관계자 입장은 어떨까? 우선 파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전 씨 유해의 파주 안장을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후 시의회에서는 파주는 전두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낼 것이다. 현재로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만약에 묘지 설치, 신고, 또 허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련 법규나 원칙 등에 따라서 엄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적으로 이 전 씨의 유해는 안장이 가능할까요? 개인 사유지에 묘장을 설치할 때는 뭐 농지법이나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파주시에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그 매장 설치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전 씨 유가족이 매입을 시도했다는 곳 일대는 현재 DMZ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다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그 문화재 이런 그 영역에 저런 걸 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살의 주범이 여기에 안장된다는 게 정말 평화하고 맞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 씨.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2,200여 원의 추징금 중 미납액은 약 900억 원. 네가 좀 해주라. 고 전두환 씨가 안장될 곳을 찾기는 앞으로도 힘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무고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마터면 미제로 종결될 뻔했던 이 사건은 경찰서로 찾아온 한 여성의 신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남편이 실종된 것 같아요. 벌써 이틀째 연락이 되질 않아요. 남편과의 연락이 끊긴 건 이틀 전.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살아는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 남편 신변에 별다른 일은 없었나요?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어요, 형사님. 그리고 설사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실종 당일 이 시간에 어디 가? 나 저기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 친구는 제가 다 아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로 경제적인 여건이 풍족했던 실종자. 아내와의 금실 역시 무척이나 좋아서 벼랑간 자취를 감출 만한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강력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진 실종자. 살인 혹은 납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실종 추정 시각 외진 곳에 있는 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해 문제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던 실종자.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걸까? 주차장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누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던 의문의 인물. 그 사람이 사건의 범인임이 확실했습니다. 실종자 동료에게 입수된 수상한 증언. 실종자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 만나러 간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라뇨? 한 간호사랑 얘기하는 걸 봤는데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굉장히 심각해져서 목소리 높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발. 아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퇴근 후에 따로 봅시다. 굳어진 안색으로 간호사를 다그치고 있었다는 실종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데요. 간호사는 무슨 이유로 실종자와 만났었다는 사실을 감춘 걸까? 실종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그날 실종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죠.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실종된 그날 저랑 만났다는 거 알면 괜한 오해가 생길까 봐 무서웠어요. 실종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간호사. 하지만 곧 정반대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마약성 진통제 수량이 맞질 않는데요? 네? 수량이 맞지 않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스리슬쩍 사라졌던 마약성 의약품. 누가 저지른 짓인지 알아챈 실종자. 당신이었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간호사가 병원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려서 외부에 팔고 있었던 건데요. 실종자가 이 사실을 알아채자 살해한 거 아닙니까? 살해라니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퇴근 후에 선생님을 만난 건 맞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됐고 자수하세요. 제가 할 말은 그것뿐이에요. 자수 안 하시면 제가 신고할 겁니다. 자수할게요. 대신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자수를 권하셨고 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먼저 일어나서 가셨고요. 그 뒤로는 실종자를 본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형사님, 어쩌면 그 사람이 한 짓일 수도 있어요.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편 자산을 관리해주던 자산관리사가 한 명 있어요. 경찰은 실종자가 약 1년 전 한 자산관리사에게 3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투자 초기에는 곧잘 이익이 발생해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받았지만 수개월 전부터 수익금 입금이 뚝 끊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투자금 빼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투자금을 빼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내 투자금 생활비로 유용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 사기죄로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자산관리사가 실종자의 투자금 중 1억 원 정도를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사실까지 발각돼 이 두 사람 사이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종자의 아내가 지목한 자산관리사.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실종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실종된 것이 우연입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형사님. 저 그 돈 다 갚았습니다. 그 서류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사람 지장까지 찍혀 있으니까요. 최근 모든 투자금을 돌려받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찍혀있는 지장은 실종자의 지문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실종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또 다른 용의자를 포착합니다.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라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의료사고 아니었다고요, 예? 멀쩡했던 내 딸이 당신 수술 받고 죽었어. 수술 받고 몇 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그래서 사망한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딸 죽였으니까 내가 똑같이 보듬해줄 거야. 약 2년 전 실종자에게 심장 수술을 받았던 자녀가 끝내 사망했다며 실종자가 의료 과실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는 한 여성. 의료 사고가 아니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줄곧 찾아와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실종자를 향한 그녀의 악의가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건 아닐까? 실종자에게 가진 악감정 때문에 실종자를 해한 거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전 아니라고요. 제가 왜 그럽니까? 그럼 거짓말 탐지 수사를 진행할까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그걸 해야 하죠?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경찰의 거짓말 탐지 수사를 거부해 의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막다른 벽에 가로막혀버린 수사. 실종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실종자 휴대전화가 일주일 만에 전원이 켜진 것을 확인한 경찰. 그곳으로 지체 없이 출동했는데요. 이 휴대전화 어디서 발견하신 거예요? 산책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로변이요? 범인이 주행 중 실종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걸로 보였는데요. 실종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던 곳 인근 CCTV를 전량 입수해 감식하자 수상한 차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예의주시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보니 등록 정보와 차종이 불일치했는데요. 번호판 위로 인쇄물을 교묘히 덧붙여 신원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이 탔던 차량임이 확실한 상황. 최초 실종 지점인 지하주차장을 시작으로 휴대전화가 발견된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최종 목적지는 야산으로 보였는데요. 의문의 차량이 1시간가량 머문 야산. 시체 안매장 장소로 추정됐습니다. 문제의 CCTV 영상을 법영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CCTV 사각지대인 인근 야산으로 향했을 때와 나왔을 때 차체 높이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확인됐습니다. 야산 진입 전후로 달라진 차체 높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사람이 타고 내렸을 때 차체의 변화는 충분히 영상 분석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바퀴와 차체까지의 거리 변화는 어느 정도 2차원 계측, 3차원 계측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야산 진입 당시 타이어와 차체 사이 간격은 약 5cm였던 반면 야산에서 빠져나올 땐 7cm로 약 80kg가량 가벼워졌는데요. 실종자의 체중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안매장된 장소가 분명했지만 넓디 넓은 야산 어디에 묻혀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큰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유기 추정 현장을 살펴보던 담당 수사관은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단서를 포착해냅니다. 바로 산화돼서 녹이 쓴 양철 깡통이었는데요. 이게 땅속에 묻혀 있던 게 아닐까 추정하게 된 겁니다. 산화된 양철 깡통이 발견된 장소 인근을 파헤치기 시작한 수사관. 땅속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 목에 교살 흔적이 선명했는데요. 곧 결정적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엔 붉은색 인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범인을 가리킨 무언의 단서였습니다. 차상관리사가 피해자와 모든 걸 원만하게 정리했다며 경찰에 제출했던 서류의 지장이 부자연스럽게 거꾸로 찍혀있던 게 수사관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형사님, 예. 국과수에서 회신이 왔는데요. 서류에 찍힌 지장의 굵기의 정도를 보면 피해자 사망 이후에 찍힌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피해자 사후 찍힌 계약서 지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신이 제출한 서류에 찍힌 지장은 피해자 사망 후에 찍힌 지장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지만 않았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범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피해자. 내 투자금 당장 돌려주세요.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지금 당장 줄 수 없다면 당신 남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저희 남편 알면 이혼하려고 할 거예요. 제발 제 손에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네? 사흘 드립니다. 그 안에 못 주시면 당신 남편한테 받아낼 거예요. 억대의 빚을 진 걸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할까 우려해 살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실종 당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범인. 찾았다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다른 곳에 투자한 건이 있는데 곧 적지 않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서류 뒷좌석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피해자에게 보여줄 서류가 있다며 운전석에서 조수석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범인은 미리 준비해둔 노끈으로 끝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긴 생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차량 번호판 위에 인쇄한 번호판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며 미리 파둔 구덩이에 시신을 안매장했던 범인. 다시 한번 유기 현장을 찾아갑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이틀 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파묻힌 피해자의 시신을 파내 지장을 찍었던 거죠. 이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거짓 계약서에 찍혔던 붉은색 지장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됐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어서 지자체에서 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믿음이 가겠죠. 네, 그래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핫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 강동구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워낙 착해 보이시고 그냥 받으시면 아줌마야.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 같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고생하시니까. 국회의원, 시의원이 다 와서 상장까지 줬다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이 집 괜찮구나. 다 믿었을 거 아니야.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였다는 상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한 20-30년 돼, 피해자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언니 전기 갖고 상상 못한대. 그 전기세를 다 내줬어요, 카드로. 그랬는데 20년 돼서 이상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야. 내가 왔지. 그때 돌아가고 있더라고. 15일날 저녁에 이 여자가 쓰고
16일 날 아침에부터 딱 도망가고 없어. 저녁에 아니면 이제 아침에 도망간 거지. 신고니까는 계약서하고 채용증을 써라 이랬지. 그 계약서를 갖고 왔어.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계약서를 보기에 저희가 가짜라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계약서. 이마저도 위조된 서류 같다고 하는데요. 피해 금액은 500만 원부터 많게는 4,800만 원까지 총 5억 원 정도의 돈을 빌리고 도주했던 겁니다. 자료 거래를 했었어가지고 뭐 300만 원 빌려주고 받고 500만 원 빌려주고 받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는 좀 빌려달라고 받는다고 날짜를 잘 지키셔가지고 이게 이제 말 돈을 빌려갈 때는 이제 공사비를 쓴다는 거예요. 공사비를 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그랬다가 일단은 순시간 하면 여한테 딱 걸리듯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나도. 아이고, 어떻게 내가 이래 넘어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다른 사람도 다 똑같아. 도주한 상인이 근무했던 점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산소는 어머니 있었어요, 어머니 있었어요. 간혹 그때 뭐 손님들 조금씩 뭐 몇십만 원씩 빌려서 이런 거는 있다고 그랬는데 뭐 몇십만 원 빌렸다고 그러고 뭐 왜 그랬냐 난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왜 그랬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전부터 주변에 돈을 빌려왔다는 상인. 계세요. 집을 찾아가 봤지만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비워뒀던 걸까? 그런 얘기 내가 봤어요. 부부가 사는 집이 부부가. 아니 저기다 뭐 아니 붙여있더니 그걸 툭한 거예요. 물론 한 여름 보름 됐을 것 같은데. 도주한 상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진 집. 도주했다던 상인이 돌아온 걸까요? 누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 한 20년 같이 다녔어요. 같이 생활했고 했어요. 근데 뭐 부부도 아니고 이거 뭐 사실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혼 관계라는 남성. 아는 게 있을까요? 예전 세상 묻지 말고 오늘 와서 저 형태에서 아주머니들 만났죠. 네. 그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 다 어디에 쓰셨대요? 어디서 어디에 잘 돈 가져갔어. 지금은 좀 연락은 되세요? 안 받아요. 제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저희가 뭐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다니까 몰라고 해요. 20년간 같이 살던 남성도 모른다고 하는데 상인들은 왜 돈을 빌려주게 된 걸까요? 일주일에 뭐 며칠간은 뭐 노인들 불러가지고 그냥 문어로 없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뭐 봉사활동하고 그런 좀 관심 있게 보잖아. 구청장 표창 그 3개 받았구만. 도주한 이 상인은 지자체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을 정도로 평소에 이미지가 좋았다는 것. 강동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자선, 봉사활동이 인정돼서 표창장을 줬다고 합니다. 상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봉사활동까지 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돈이 크고 의심이 적고 사람이 그랬어요. 일부 상인들이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빌려는 갔는데 당시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채무 상태였다거나 갚을 수 없는데 또 갚겠다라고 한 다음에 야반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법에 적용을 받아서 더 심하게 가중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도주한 상인이 잡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자료로 돈을 못 받아. 근데 딴 데 가서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꼭 딴 데 가서도. 90년대를 대표했던 청춘 스타 유승준. 맑은 목소리와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병역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볼 수 없게 됐죠. 이전한 일이고요. 제가 뭐 그런 모든 것을 계획하거나 그런 적이 입국 금지됐어? 입국 금지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확인했습니다. 결국 2002년 2월 입국까지 금지됐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그는 당시 해외 공연을 위해서 출국했는데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죠.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이 됩니다.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거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의도적인 병역 기피로 판단해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것. 최근 국내 입국을 위해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걸까요?
총영사관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공질서에 반할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은 38세가 넘어가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서 유지 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이유는 안 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오랜 소송 끝에 비자 발부의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 상당히 기뻐를 하셨고요. 이제는 조금 본인의 억울했던 부분이 조금 풀리시지 않았을까. 실제로 유승준의 SNS에는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 그가 국내 활동을 재개한다면 시민들은 반겨줄까요? 유승준의 국내 활동을 주제로 찬성, 반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음악에 나오면 들을 의향은 있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유승준이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당연히 소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은 또 딱 냉철하니까. 그 세대기는 해요, 저도. 근데 그때는 좋아했는데 별로 좀 이렇게 응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제 와가지고 나이 먹었다고 20년 지났다고 와서 한국에서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돼요? 2시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90명 중 찬성이 13표, 반대가 77표였죠.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5년부터 병역 기피를 해명했던 유승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지만 준공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이나 준공인이 병역을 기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주로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을 쭉 이어왔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죠. 꾸준한 활동을 보인 가운데 국내 활동을 통해서 재기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저 리듬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썼던 그런 전기이고 그런 리듬이에요.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다지 이제 인기를 끌 수가 없는 거죠. 국내보다는 해외 활동에 주력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 활동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 건 뭐 전혀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네네. 21년 만에 국내 활동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사실은 비자가 나오면은 입국을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비자를 발급할 것인지 아닐지 그 자체도 법무부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서. 비자 발급 관련해서 그 권한 자체는 외교부 LA 총영사관에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외교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부 관련된 뭐 입장이나 그런 안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금주 결심 흔드는 바야흐로 연말연시입니다. 분위기는 맞춰야 되다 보니까 분위기상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다들 마시니까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콜라나 사이다 시키는 게 불편할 때 무알콜인. 무알콜이어도 이름은 맥주잖아요. 분위기에 취하기도 쉽죠. 이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그 이름도 무알콜인데 어쩌다 이런 소문이 등장했을까요?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자, 편의점의 주류 코너에 가보시면요,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무알콜이고요.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취하진 않지만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분위기 맞추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음료 마시는 것처럼, 근데 분위기는 술 마시는 것처럼 느낌을 낼 수 있어서 특유의 시원한 맛도 부드러운 거품도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차이점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세금이 안 붙어요. 얘가 술이 아니니까. 주세가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저렴한 거죠. 젊은 층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냐? 무알콜을 누가 마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소위 라떼는 마리아 세대랍니다. 관심과 더불어 소문도 등장했는데요. 알코올 한 방울 들어있지 않아도 운전대를 잡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무알콜 맥주만 마셔도 취한 상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취할 수도 있죠. 거의 안 취하시는데 취할 수도 있다. 노알코올 맥주도 단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속에 걸릴 수도 있겠다.
분위기에 취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단속에 걸릴 수 있답니다. 알코올은 쏙 빠진 맥주 맛 음료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논알코올 맥주가 사실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완전히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0인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무알코올 맥주라고 표기를 하고요. 알코올 도수가 있긴 있지만 1도보다는 낮은 아주 미량 들어가 있는 술이 있어서 이거는 보통 비알코올 맥주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알코올 프리로 표기되는 무알코올은 알코올을 뺀 맥주 맛 음료라지만 미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비알코올은 언뜻 일반 맥주랑 비슷해 보이죠? 주세법에 보면 2조에서 주류의 정의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알코올 도수가 1도 이상이어야만 주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알코올이 포함이 돼 있어도 1% 미만인 거는 법적으로는 술이 아니다. 그 알코올 도수 1% 미만에서는 자연 상태에선 얘가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치미라든지 김치라든지 주스를 만들어 먹었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알코올이라든지. 음료로 쓰여 있다고 콜라나 사이다처럼 누구나 쉽게 살 수는 없다고요. 어린이 식생활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문구나 혹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 음료는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 음주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용으로만 판매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알코올이 0.5%만 들어있어도 많이 마시면 취하지 않나요? 맥주의 종류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성별이나 체중 그리고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자, 직접 확인해 볼까요? 소주 2병, 3병 정도 됩니다. 소주 2잔에서 3잔. 눈에 띄는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알코올에 강한 참가자에겐 무알코올을, 알코올에 약한 참가자에겐 비알코올을 1시간 동안 마시겠는데요. 먼저 알코올에 강한 참가자입니다. 그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사실 당연한 결과죠. 자, 그렇다면 미량의 알코올이든 비알코올 맥주를 5캔이나 마신 참가자는 어떨까요? 알코올에 약한 분이라고 했는데 과음하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자, 그 수치를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의외의 결과죠. 비알코올 맥주를 마신 참가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 이론적으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그게 7g에서 10g 정도 되고 그거를 똑같은 알코올을 섭취하려면 거의 뭐 14리터에서 20리터를 마시면 알코올 7g에서 10g이 흡수가 되니까 2리터짜리 생수 10병의 양을 1시간 동안 마시지 않는 한 비알코올 맥주는 취할 일 없겠네요. 그렇다면 경찰의 단속에 걸릴 일도 없겠네요. 근데 가끔씩 그냥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주스를 먹고 했는데 불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몸에서 발효가 됐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거예요. 미량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무알코올성 맥주나 비알코올성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메가를 가지고서 이 비알코올성, 무알코올성 맥주를 만들기 때문에 퓨린의 함량이 높습니다. 결국 퓨린의 함량이 높다면 요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고 통풍이 있는 환자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결국에는 통풍이 없는 환자들도 요산이 상승하면 통풍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맥주의 원료가 되는 홉이 졸음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무알코올 맥주가 100년이나 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1919년도부터 1923년도까지 미국에 금주법 시대가 있었어요. 술 못 먹게 했던 시대가 있었죠. 20세기 초 금주법을 시행했던 미국. 그런데 이 시기에 주류 산업은 오히려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알코올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초 캔 맥주 생산국이 됐다고 전해지죠. 무알코올 맥주 시장이 나날이 확대되는 건 비단 미국만의 얘기는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맨날 똑같은 술, 똑같은 패턴을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시고 취하는 거 말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양한 맛과 향도 즐기고 그 안에 가진 농업의 가치, 사회적 가치 또는 인간의 철학과 그 지역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음에 대한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무알콜이든 비알콜 맥주든 과음은 금물입니다. 네, 추울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겨울을 나기 위해 몸에 지방과 살이 두툼이 올라서 지금이 딱 맛의 절정을 보여주는 때라는데요.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12월의 수산물로도 선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겨울바다의 진객,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막 침이 고여요. 이것의 정체, 먹자포구에서 확인해 보시죠.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거제도 앞바다에 배가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제철인 이것을 잡으러 온 배들이라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배 위의 사람들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줄을 잡고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다들 뭐 하시는 거죠? 특이하네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줄을 당기는 추천 씨. 잡자. 한 마리라도 잡자. 대체 뭘 잡는다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이것을 만나기 위해 거제도 지세포항의 횟집을 찾았습니다. 이게 요즘 제철인 거제도산 방어입니다. 방어요. 방어회철이 돌아왔습니다. 산란을 준비하면서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에 배에 기름이 오를 대로 올라서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뛰어날 수밖에요. 와. 오, 보세요. 배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꺽꺽 소리가 나네요. 아무래도 요즘 제철이니까 지금 방어가 이제 살도 올랐고 이제 일단 육질이 단단하니까 그래서 서서 소리 납니다. 겨울에 꼭 먹어야 할 제철 별미 방어회입니다. 고소한 기름이 제대로 올라 인기가 좌르르하죠. 입에서 살살 녹겠어요.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 방어회에 먹는 순서가 있다고요. 바로 기름기가 가장 많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뱃살부터 먹는 건데요. 방어 뱃살 맛이 어떤가요? 찌른다. 그 기름층이 밑으로 다 퍼지면서 제일 그 방어의 모든 걸 다 한 곳에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큽니다. 진짜 맛있겠다. 지방보다 살이 많은 부위의 맛도 궁금한데요. 정말 맛있는데요? 회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 진짜. 방어 맛있게 먹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김에 방어를 싸서 된장을 올려 먹는 건데요. 네, 많이 들리네. 이게 거제식이에요? 거제식으로 먹는 방어 맛은 어떤가요? 고소함이 입안에 확 비리지도 않고. 거제도 구조라항으로 향했습니다. 조업 준비 중인 선장님을 만났는데요. 많이 나을 때예요, 안 날 때예요? 많이 안 날 때. 선장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많이 잡아봐야죠. 못 잡을 수 있단 말에 추천 씨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방어가 많이 잡히길 기원해 봅니다. 방어철이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 바다에는 잡으러 나온 배들로 가득했는데요. 방어는 반짝이는 인조미끼가 달린 낚싯줄로 잡습니다. 아니 아니 낚싯대도 없이 계속 그냥 줄만 계속 푸는 거예요? 낚싯대. 이거예요? 낚싯대는 오로지 팔 하나. 물속 미끼를 계속 흔들어서 방어를 유혹해야 합니다. 이런다고 진짜 물어요? 잘 물어요. 있으면은 물어요. 방어가 잡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방어조업은 오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어가 와야 할 텐데 선장님 속이 타들어가는 이때 걸렸나요? 야! 야! 과연 방어가 잡혔을까요? 저 멀리 무언가 헤엄쳐오고 있는데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혹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 응? 찾았다. 오런뱅크. 금융 서비스부터 쓸수록 돈 되는 생활 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른쪽 대답. NH 오런뱅크. NH농협은행.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힘차게 헤엄쳐 오는데요. 과연 겨울바다의 진객, 방어가 맞을까요? 무게도 상당한데 이게 뭐죠? 아, 방어 친구 삼치네요. 삼치도 좋네요. 원래 방어랑 삼치랑 같이 다녀요. 아, 그래요? 선장님이 분주해집니다. 낚싯줄에 뭔가 잡혔는데요. 과연 이번엔 대방어가 잡혔을까요? 오, 노란색. 크기가 크고 노란 무늬가 선명한 것이 방어가 맞습니다. 네, 맞아. 오늘의 첫 번째 방어가 잡혔습니다. 방어야. 우와! 아, 방금 못 아이고, 힘도 좋아요. 팔 떨어져라 움직인 보람이 있습니다. 싱싱하고 튼실한 방어가 올라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피딩입니다. 피딩. 계속 나올 겁니다. 연이어서 방어가 올라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묵직한데요. 방어가 잡히는 길목에 배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고 건너편 배의 다른 선장님들도 방어를 낚아올리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경쟁도 붙었는데요. 방어를 잡자. 방어를 잡자. 한 마리라도 잡자. 이른 아침부터 조업에 추천 씨는 점점 지쳐만 가는데요. 팔이야 이러면 되죠. 아이고 허리야 하면 몇천 번 져야 모르겠죠. 문제되겠죠. 바닷일은 운도 따라야 하지만 인내심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더니 방어들이 잡힙니다. 아우, 추천 씨 오늘 고생했어요. 아이고, 많이 지쳤네요. 네, 매일 바다에 사는 선장님들도 고단한 일인데 온종일 배 타느라 멀미가 올만합니다. 연달아 방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묵직한데요. 야, 쓸만한 게 나왔네. 5kg짜리 방어가 잡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들물이 우리 차는 시기가 이제 시간이 끝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팽팽 가던 게 이제 안 가잖아요. 맞다. 오, 줄줄이. 기다리니 비로소 방어들이 올라오는데요. 올겨울 선장님의 방어잡이 만선을 기원합니다. 그제도 방어입니다. 야, 힘들게 잡네. 힘들게 잡네요. 힘드네 진짜. 겨울에 방어회 안 먹고 가면 너무 섭섭하죠? 올겨울 입안에서 살살 녹는 방어를 만나러 거제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맛있는 먹자 후구였습니다. 하루도 운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한 사람. 걸어오는 자세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이렇게 배를 두드리면서 걷는 게 그녀만의 운동법이라고요. 심지어 양말까지 벗네요. 맨발로 걸으면은 자극이 더 잘 돼서 장 운동도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 안 시려우세요? 네, 좋아요. 영하의 날씨.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요? 제가 이제 살이 좀 쪘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변비가 오더라고요. 급격한 체중 증가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요. 각종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는 물론이고 커피를 마치 물처럼 자주 마셨고요. 단백질 위주의 소식을 시작하자 변비가 생겼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 수분이 고갈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변비 환자는 10명 중 3명으로 5년 사이 40대 이상이 30%나 증가했죠. 변비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드름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결국 약까지 먹게 됐다고요. 변비가 심해가지고 먹었던 약이에요. 하지만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아서 늘 몸이 무겁고 또 잔변감 때문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네요. 오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뭐가 항상 꽉 차 있는 느낌이고 노폐물이 안 빠지고 항상 불쾌감이 느껴져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라고요.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서 장에 자극이 와서 운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에 좋다는 운동도 틈나는 대로 해보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아리 씨.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요? 들어와. 언니 변비에 좋다고 해가지고. 변비에 좋다는 거 있으면은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 오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화장실에서 이걸 하래. 이렇게 됐다. 자, 이거 있지? 바로 최근 화제를 모았던 동영상. 싱가포르 신장학 전문의가 올린 쾌변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5초만 투자하면 변비 탈출이 가능하다고요? 왼쪽 다리를 여기다 올려봐봐. 올려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쭉쭉 돌려봐봐. 돌려 이쪽으로? 쭉 돌려. 쭉 최대한. 자극이 되지? 장이 쫙 조이면서 약간 자극이 되는 거 좀 같아요. 자극이 되지? 그래. 자, 왼쪽 다리를 올리고 왼쪽으로 허리를 돌려주면 끝! 정말 쉽죠? 변비에 좋은 운동을 배웠다면 다음으로 잘 챙겨 먹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호밀빵, 여기에 푸른과 견과류를 더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거트에 푸른이랑 견과류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그런데 푸른이 뭐죠? 푸른은 일종의 이제 씨를 통째로 이제 발효를 시키지도 않고 부패가 되지 않는 그런 서양 자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된다고요? 푸른은 그 사과에 5배 정도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한 항산화성인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특히 뛰어난데요. 식이섬유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뼈 건강,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푸른. 우와. 푸른 샌드위치. 와, 맛있겠다. 그 맛은 어떨까요? 어울리는데? 변이 잘 볼 것 같은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푸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건자두 섭취는 식이섬유와 수분의 섭취를 함께 증가시켜서 배변 시 복통과 잔변감을 줄이고 변비 개선에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푸른은 한 번에 4-5알 정도가, 또 푸른 주스는 작은 우유팩 하나 정도가 하루 섭취량으로 적당하다고 하니까요. 확인하시고 드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먹어서 변비에서 꼭 탈출하고 싶습니다. 변비 고민 해결도 또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매일 마시는 커피. 설탕 때문에 늘 걱정이시죠? 걱정 마세요. 스테비아의 단맛, 크리머의 당을 빼 매일 마셔도 달콤함은 그대로, 설탕은 제로. 맥널티 스테비아 커피 믹스. 숙면에 좋다는 거 다 해봐도 깊은 잠이 어렵다면 숙면 기술을 써. 0.5도 제어 기술로 깊이가 다른 숙면 온도를
나비엔 숙면 매트 온수와 카본.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비싼데 약점까지? 마음이 탈 때 진실의 앱으로 초코 9,500원으로 어디서나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메마르고 거친 매일매일 노니 비타민 콜라겐. 지친 나를 위해 자연으로 채워주는 시간. 20K 앰플 아이아린 채널 온. 세상에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냐고.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든든한 금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MG 새마을금고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운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오늘의 티타임이 기대되는 건 백도 씨의 깊이가 좋아서, 깔끔한 물맛이 좋아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 기온 서울은 4도, 대전 0도 등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0도, 대구 13도로 포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예상입니다. 오후 한때 비 소식도 들어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랑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멈춰있던 나의 마음 다시 나